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몇 개 현대차 이렇게 몇 개 주식만 오르는 것 같은데 일종의 약간 이 좁은 랠리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익의 실체가 굉장히 선명해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주도주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들은 닷컴 버블 때랑 뭐 굉장히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한 산업을 보기 위해서는 뭐 사이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이 뭔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38광땡. 38강인데. 이제 코스피가 끝자리 3이 되면은 보통 이제 바닥이 많고 7, 8일 때가 고점이 많더라.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이클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원리를 설명 안 한 거지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사이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조윤남 저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코어16의 조윤남 대표입니다.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사이클 투자 법칙입니다. 저도 계속 연구 중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특히 금융시장은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은 분명히 다른 세상이다. 이번은 분명히 다른 슈퍼 사이클이다 하더라도 어떤 그 속성, 본질,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침이 반복되는 거는 가장 예를 들면 오래된 역사적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그다음에 발견했던 것들을 조금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을 보니까요. 네.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일을 좀 많이 했죠. 어떤 업무들을 담당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주 올해로 돌아가면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였고요. 엔지니어 생활을 6년 정도 했고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크게 봐서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권에 들어왔습니다. 재무제표도 못 읽었었고요. 그런데 운 좋게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시켜줬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한 10년 정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을 했었고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6년 했고 공인 그 재무분석사 한국 CFA 협회 회장도 4년 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 CIO 3년 또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4년 하고 그래도 그 풀리지 않는 갈증 때문에 일단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뭘 거냐, 미국 대비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젊었을 때의 그런 어떤 데이터 구조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뭔가 멋진 것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매수는 쉽다. 진짜 어려운 건 매도다. 그래서 매도의 방법론과 매도의 스킬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은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들을 마치 유전자 코드처럼 우리가 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라면 시장의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셀스마트와 이벤톨로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3년째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데요. 아닌가, 팔랑티어. 말은 거창한데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식이란 걸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주식을 접한 지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자님께서는 주식에 대한 경력이 그래도 많으시잖아요. 네.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생각나는 대표적인 어떤 사이클들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시장에 와서요. 네. 일단 주식을 시작해서 이제 쪽박을 차게 된 게 IT 버블, 닷컴 버블이었죠. 당시에는 이제 99년, 2000년은 TMT라고 그랬어요. 테크, 미디어, 텔레콤. 그래서 그 TMT 버블의 정점에 거의 주식을 시작해서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몸으로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대략 그 WTO에 중국이 가입한 게 2001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중국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은 아마 2004, 5, 6, 7 그때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그 대한민국 그 금융시장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외국인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도대체 무슨 주식을 사냐, 저기만 따라가면 된다 라는 어떤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 왜냐면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도 확장적이었고 세계의 공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거의 빨아들였죠. 그런 슈퍼사이클을 경험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했고 그리고 2009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시 강한 반등을 줬다가 유럽의 재정위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1, 12 유럽의 재정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박스권 안에 갇혀버리죠. 네. 코로나 이전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버리는데, 미국은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패권주의, 이 세상의 원톱은 미국이다, 나머지 나라는 없다. 그렇게 된 이유가 2012년서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를 과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강한 대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원톱으로 독보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계속 주가가 오르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를 맞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상당한 수준의 기술, 문화, 이런 어떤 혁신들, 창조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AI 혁명도 결국은 2020년 코로나가 기점이 돼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장일 때도 하락장일 때도 네.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저도 리서치 센터장을 6년 했는데, 그러면 다양한 그 섹터 애널리스트,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5년, 10년, 20년 하면 이제 업력이 쌓여서 거의 진짜 박사급 이상이에요. 진짜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투자 전략을 하거나 증시를 전망하거나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은 10년, 20년을 해도 실력이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예측 적중 확률이. 그리고 늘 새로워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금융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뎃과 레버리지 구조, 또 유럽의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기관 이름들, 그것들을 매일매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 재난이 왔다. 그래서 사이클은 많이 경험했지만 늘 새롭게 공부하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 증시가 진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네네. 돌파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사이클인가요? 조금 비슷한 게 이제 그 99년, 2000년 초까지 닷컴 버블 사이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터넷에 선점 효과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지금 지나고 보면 인터넷은 이미 물, 전기 같은 인프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생활 곳곳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매일매일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제 금광을 캐기 위해서 삭과 곡괭이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 반도체 사이클을 막고 있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일단 올해도 뭐 이익이 사상 최대일 거고, 계속 예를 들어 확장 전략이 한동안은 지속될 거고, 분명히 과열이고, 주가도 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비싼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또 있지만, 문제는 버블이 생겨나고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옐런 그린스펀이 예전에 뭐 비이성적인 과열, 그리고 나서 주가 꼭지가 나오는데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미국의 그 주택시장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보면 영화에도 그렇잖아요. 뭐 빅숏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그분들 한 2년 정도 고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포지션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 1년 반을 버텼는데, 과열론이 나온 다음에도 상당 기간 이렇게 뭐 버블이 커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증시 올라가는 걸 보면 증시 전체만 놓고 봤을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고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승은 좀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다 같이 오르면 좋죠. 근데 뭐 대한민국의 집값도 그렇고, 네. 세상이 뭐 이제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도 분명히 뭐 미국도 그랬고요. M7만 오르고, 사실은 S&P 500, 뭐 그다음에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몇 개 현대차 이렇게 몇 개 주식만 오르는 것 같은데, 일종의 약간 이 좁은 랠리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익의 실체가 굉장히 선명해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주도주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들은 닷컴 버블 때랑 뭐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봤을 때, 최근 한 뭐 10일, 20일 동안에 전망한 사람들 봤을 때, 올해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133조예요. 무지막지하죠. 거기다 하이닉스는 110조예요. 그러면 이제 합하면 243조가 되는데, 2026년, 물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는 아니고요.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대략 한 뭐 200~300개 종목들 합계 절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 맞고, 쏠림이 지나치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약간 기본이 좀 단단한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시총이 많이 올라갔으면 너무 의존적인 형태로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당장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뭐 좀 이쪽이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노출이 예, 커지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약간 좀 투자자들은 결국은 조언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결론으로 점프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매도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매도에 특화시킨 기관이라고 만들려고 하는데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손절을 못해서 어렵고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올라가는데 잘라먹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익절을 정확하게 못해서 미리 네. 잘라먹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고점이 좀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 인식이 최소한 한 20%의 사람들한테 좀 노출이 됐을 때 그때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매도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서 가는데 뭐 지금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네, 아니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더 뒤를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글로벌 패러다임, AI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SCI 코리아 선진지수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외국인 개방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자본시장을 건전화시키겠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을 붕업시키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아마 현대차가 훨씬 많이 올랐죠. 맞아요. 물론 로봇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SK그룹, LG그룹 무슨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다 같이 오를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MSCI 코리아 ETF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 ETF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왔다 갔다 하기 힘들면 반도체 ETF라든지 이래서 대한민국 대표 주식들 ETF라든지 지수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욕심 안 낸다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는 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슈퍼사이클이 오면 네. 보통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3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코스피를 아웃퍼폼 연속해서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기간이 연속돼서 붙어 있는 기간이 최장 한 15개월 가까이 되더라고요. 15, 16개월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작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뭐 앞으로 한 뭐 7, 8개월 정도는 더 가도 이제 레코드 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매도 시기 잡아보자면은 뭐 한 올 여름쯤에는 좀 매도를 해도 되겠다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삼성전자의 마켓 타이밍 연구를 2000년 초반서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4년 말 2005년에는 이제 전 당시에 이제 굿모닝 신한증권을 다녔었는데 삼성전자의 그 매수 매도 시점을 잡는 리포트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저점을 잡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업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의 저점이다라고 해서 대략 좀 긴데 작년 11월서부터 올 대략 한 5, 6월까지 한 4, 5월까지 대략 한 뭐 6만 원 밑에 있거나 조금 그 초반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이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랑 애널리스트의 이익전망 컨센서스 우리가 EPS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당 순위 컨센서스의 추이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보통 증거가 나와야만 애널리스트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근데 EPS는 상향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PR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론적으로 가치 투자에서는 PR이 낮은 주식을 매수하고 높은 주식을 매도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반도체는요. 앞으로 6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늘 이렇게 후행해요. 네. 주가를 체계적으로 뒷북을 치기 때문에 PER을 거꾸로 투자 전략을 하면 됩니다. 고퍼에서는 계속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PER이 낮아질 때 그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33조라고 했는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4월 초반에 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150조, 160조 이렇게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분기도 굉장히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뭐 160조, 170조 이렇게 7월 달에 이익 전망을 막 상향 조정할 때 늦어도 7월 달에 일단 좀 많이 덜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의 패턴을 보면은 대략 4월, 7월 삼성전자의 그 분기 실적 발표 직후 그때 약간 뭔가 좀 다시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보면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주가는 꺾이고 있는데 이익 전망은 계속 뒤따라서 올라가니까 PER이 나날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 지금 PER이 싸니까 그래도 사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 이때가 이제 빠져나올 때라는 거죠. 네네. 이익 전망이 예.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그거는 사실 딱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뭐 캐파를 증설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투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그 공급이 부족한 시기라서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장이 뭐 하루아침에 지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압도하고 있어요. 근데 공장은 금방 안 져지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이 다 지어져서 물건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생기기 쉽겠죠. 근데 이미 주가가 다 빠진 이유일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 또 새롭게 계속 설비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러면 그때 경계를 해야 되고 혹은 뭐 이런 거죠. 가장 전방 산업에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도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골드만삭스랑 뭐 이런데 UBS에서 전망한 거 보면은 올해 그 빅테크 5의 설비 투자 규모가 한국 돈으로 대략 800에서 900조 원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75%가 AI 관련된 거고요. 근데 한 해 이 5개 기업이 900조를 쓰는데 이 900조를 몇 년 안에 회수할 거냐? 여기에 이제 노답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경고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설비가 증설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주가의 꼭지가 이미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공급하냐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으면 하이닉스는 하이베타죠. 딱 단일 품목. 그렇죠. 넘버 원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몇 개 깔아놓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화학주로 보면은 예. 대한유화냐, 옛날로 보면은 롯데케미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지표로 삼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제가 그 주식 그 차트를 보면, 그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4년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더라고요. 고점이 항상 4년마다 찍히더라고요. 보면 예전에 그 스마트폰 때 한번,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데이터 센터 등장하면서 이번에도 슈퍼 사이클은 이번에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한 번도 좋았고, 이번에 또 25년 돼서 4년 고점 가는데, 좀 반도체 회사들이 4년마다 이렇게 고점 찍는 이유가 있을까요? 4년이란 거는 우리가 보면 4년, 5년을 이제 재고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고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도가 거의 맞아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크게 아웃퍼폼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코스피가 빠질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크게 아웃퍼폼한 시기가 이제 94년, 5년. 저도 1995년 이제 초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낸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자공학과 학생들을 다 삼성전자랑 그때 이제 뭐 하이닉스죠. 예. 예, 현대반도체 이런 데들. LG 또 뭐 있었잖아요. LG 반도체, 있었죠. 예, 예. 현대전자. 예. 근데 그 당시가 이제 94년, 5년 때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직전에 99년도 그리고 2002년 뭐 이렇고 아마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99년, 2000년과 2004년. 왜냐면 2002년도 아마 3, 4월이었고 2004년도 3, 4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의 고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2012년 요때는 예.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할 때 삼성전자가 크게 아웃perform했죠. 예, 요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 이제 괜찮았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17년, 그리고 이제 2025년 하반기 이후인데, 뭐 대략, 이런 거죠. 94, 5, 99, 2000을 보면 4년 주기고, 그 다음에 또 99, 2000하고 2004년을 보면 또 4년 주기고, 그 다음에 2007년 그 버블의 정점까지 가면, 2007년 10월 말까지 가면, 대략 또 4년 주기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2012년이면 4년 주기. 근데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하잖아요. 예. 매수 매도를 잡잖아요. 추세선, 뭐 피보나치 이렇게 보면은 공식보다는 약간 주관적으로 느껴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4년이 아니라 진짜 4년이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또 이제 지금이 한참 올라가는데 또 그 또 정점이 다 돼 가니까 다들 네. 좀,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5만 원이 되면서 이게 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질 때 그 사이클일 때 좀 같이 묶여나가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나요?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예. 일단 그렇겠죠. 그래서 전자공시 있잖아요, 감독원. 전자공시에 보면은 거기서 수시공시라고 있어요. 거래소공시에서 예. 감독원, 거래소공시, 수시공시 가보면 단일 품목, 그 다음에 그 공급계약 그 부분을 아마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매일 보시다 보면은 뭐 이런 거죠. 한국카본 그 주식도 되게 잘 나가죠. 아, 좋죠, 좋죠. 예. 네. 근데 한국카본이 그 이제 카본 파이버, 그 탄소 섬유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플라스틱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원래 그 회사였어요. 그걸 만들던 회사였어요. 한국카본이. 옛날엔 그게 어디 쓰였냐면 낚싯대. 낚싯대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비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낚싯대 하다가 뭐 PCB 기판도 하다가 그러다가 2023년서부터 LNG 보냉제라고 여기 수주가 막 터진 거예요. 지금도 다트 전자공시 가보면은 그 2023년에 단일 품목 판매, 그 다음에 수주 공시들이 공급 계약 체결들이 다 있어요. 이걸 예의주시하고 한국카본이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한 거는 2025년 3월, 4월. 1분기 실적이 보면 전년 동기비로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 수주도 그렇고 수주 잔량도 그렇고 공장 증설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주도주가 뭐 1년, 2년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잘 나간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누가 공급을 하냐? 당연히 주가 뭐 지금도 엄청나게 갔겠죠. 근데 빅테크가 먼저 이제 좀 부진하기 시작하다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풀어질 거고 여기 공급하는 업체들.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물론 이것도 뇌피셜, 그러니까 느낌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늘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줘요. 도망갈 여지를. 그리고 가장 늦게 부러지는 특성도 있고요. 뭔가 다른 쪽의 신호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 다른 쪽의 신호가 이제 올해 많이 되는 게 AI 버블 얘기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네네. 오픈 AI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네네. 시작해서 막 여러 개 뭐 나오는데. 투자 여력이 이제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동안 그 오라클 CDS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 고생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그 약간 보수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뭔가 이 크레딧 이슈에 대한 부분은 마치 그 바퀴벌레 효과처럼 그냥 넘기기에는 약간 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시기를 조금 연장하더라도. 그래서 그 오라클 CDS 프리미엄,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블룸버그 같은 걸 보면서 그 CDS 프리미엄을 뭐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부진하다. 라든가 아니면은 2000년 그 3월 달인가 나스닥 고점이 아마 3월 말 정도 될 거예요. 2000년 IT 버블에 3월 20일인가 그 배런스라는 그 약간 경제 투자 잡지 있잖아요. 예. 배런스에서 이제 그 경고 기사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닷컴 기업들이 실제로 현금이 조만간 고갈 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장이 바로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 강력한 매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돈을 아까 얘기한 900조를 쏟아붓는데 이것은 50년에 걸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 뭐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워낙에 지금 AI라는 이 키워드가 전 네.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까지 올랐던 거의 5천선을 바라보고 있던 주가가 네. 정말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한 번에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의 아니 글로벌의 키워드가 이제 머니무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분석을 잘 하시기 때문에 2022년 뭐 이럴 때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1년 동안 주가가 빠졌잖아요. 물가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공급망 차질이 있고 그때 금리도 이제 올라가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맞춰 있고 그래서 한국도 당시에 저축은행 K저축은행인가 어딘가는 뭐 단기간이지만 연 10%짜리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빌딩 뭐 한 바퀴 돌고 사람들 하려고 줄 서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무슨 특판 상품이 보통 한 6% 이상이었나 봐요. 그것이 3년 만기로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돈들이 또 증시로 들어오고 지금 어차피 예금은 답이 아니다. 무조건 주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프레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빠지면 찬스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 자금의 속도가 무섭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한 번에 빠이빠이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